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단원이 이제 저번 시간까지 3단원이었다면 이번 단원은 4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 쉬운 부분을 빨리 해놓고 우리의 화학의 하이라이트 꽃이라고 하는 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1, 2단원을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1, 2단원 배운 친구 중에 이제 화학 반응식과 몰롱도 그러면서 해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가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나? 화학 반응식 할 때 화학식을 먼저 써. 두 번째는 개수를 맞춰주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들의 양적 관계, 개수비는 몰수비, 부피비, 분자수비 요거 할 때 요게 동적 여기 중화 반응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잠깐만 좀 이따가 우리 손님이 잠깐 오시는구나. 자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보시고 키워드를 먼저 잡아볼게요. 키워드를 보게 되면 먼저 동적 평형, 아니 동적 평형이 아니라 가역 반응, 그 다음이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로는 상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려운 건 없어요.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 수학할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가 필요 조건.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처럼 화학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반응물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생성물이 있어요. 있는데 당연히 알고 있지.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 이렇게 돼. 그런데 얘가 되었던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도 갈 수가 자, 이건 색깔별로 바꿔볼게요. 얘는 이렇게 생성물로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써볼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가는 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반응이라는 말을 씁니다. 색깔펜을 좀 바꿀게요. 여기서 얘가 반응물, 물이 여기에 있고 생성물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가는 것을 정반응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도 넘어갈 수 있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역반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생성되면 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떤 게 있냐면 물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액체야. 그래서 열을 가해. 열을 가하면 얘가 뭐가 돼요? H2라고 하는 기체가 되어지겠지. 그러다가 내가 냉장고에 놓거나 냉동실에 얼려.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다시 액체가 되잖아.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보통 고1까지 여기 통합과학까지는 이 역반응을 살짝 무시하고 반응에서 생성 넘어가는 것만 생각한 거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다 있었는데 우리는 정반응만 생각하고 표현했던 거지 사실은 정반응, 역반응 모두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비교해 볼게. 연소, 불이나 그래서 탔어. 탔어. 걔가 다시 나무가 되진 않겠지. 그 다음에 기체 발생. 기체가 발생했어. 그래서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렸네. 그럼 다시 기체들이 다시 돌아와서 액체가 되진 않겠지. 물론 여기서 밀폐된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다면. 아니면 앙금 생성. 앙금이 생성돼요. 얘는 한번 앙금이 되면 그냥 된 거야.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이러한 것들. 이러한 애들은 특이하게 어떠냐면 얘네들은 잘 봐. 어떠냐면 정반응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가는 정반응이 굉장히 많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역반응, 되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냐면 너무너무 작아서 아유 그냥 무시, 없는 거 취급하자 라고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다 일어나.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얘를 가역 반응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정반응은 주로 일어나고 역반응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정반응만 되고는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우리 얘를 가역 반응이 아니다 라고 해서 비가역 반응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그냥 들으면 돼. 그냥 우리가 보통 배우기로는 주로 지금까지는 비가역 반응만 배웠어. 반응에서 생성 넘어가서 끝 이거만 했다고. 근데 원래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이 정도를 좀 잡아주시면 여기 그다음에 세부적인 건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먼저 큰 틀을 잡고 이제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걸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어떤 건지 대충 느낌이 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배우는 건 비가역으로 배우는데 이번 시간 아니 4단원만큼은 우린 가역 반응을 주로 어떻게 가역 반응을 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필기 좀 해주실까요? 한번 쓰면서 살짝